바로 후계자로 내 뒤를 이 사람이 있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마두로가 이제 후계자로 지목이 됐는데 이제 중졸의 이제 버스 기사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 버스 운전하면서 노조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노조 활동을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전에 그 쿠데타 실패로 수감이 되죠. 구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차베스를 석방하라. 차베스를 석방하라. 그래서 차베스의 눈에 들어와요. 쟤 괜찮다. 어느 정도냐면 차베스의 양아들이라는 소리까지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베스가 집권을 하자마자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 외무장관, 대통령. 이상을 했다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차베스가 암으로 세상을 뜨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돼버려요. 이야,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버스 기사 출신에다가 이제 노동자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좀 기대가 좀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국제 유가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마두로 집권 기간에도 유가가 대폭락을 해버립니다. 배럴당 100달러였던 기름값이 40달러, 50달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수입이 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국가 총생산이 절반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마두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내려. 뭘 할까? 뭐 하죠? 돈이 없냐? 돈 찍어내요. 어머. 순간의 달콤함이에요. 잠깐만, 돈으로 지금 저 인형 만든 거예요? 종이 아트라고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인플레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말합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너 물건값 올리면 당장 체포하겠다. 뭘 먹고 살라고? 그렇지. 죽으라는 얘기야. 베네수엘라가 사실 매장량 1위거든요. 근데 원래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나이제리아 같은 나라도 석유 아프리카 생산량 1위거든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왜 그러지? 나이제리아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건 그러니까 이제 석유는 있는데 캐질 못하고 캔 석유마저 중국에 싼 값으로 팔면서 그 돈으로 무상 치료한다고 그렇게 나눠줘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베네수엘라를 떠난 난민이 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2,500만 명이 되는데 700만 명이 난민이 됐어. 말도 안 돼. 그리고 1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10만 60%가 물가가 뛰어요. 10만 60%의 인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200%가 100%가 아니라 10만 %까지 뛰니까 종이돈이 되는 거야. 종이값이 많이 찍어내니까. 돈값보다 더 비싸. 찍어내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마두로 정권이 얼마나 이 황당한 이 경제 정책을 펼쳤냐면 생필품의 가격 통제를 시작했어요. 야, 마트에서 우유가 이렇게 비싸. 마두로 대통령이 우유 500원에 팔어. 물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유 회사들이 계속 우유를 생산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면 어떻게 합니까? 우유값을 올리거나 생산을 안 하죠. 근데 마두로가 500원 이상 올리면 너네 체포야. 이러니까 생산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트에 우유가 없고 휴지가 없고 버터가 없고 계란이 없고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월급을 현금으로 이만큼 받으면 월급 받은 날 마트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물가가 계속 올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랑 똑같아요. 이 지하 경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유, 휴지, 버터 생산량도 적은데 이걸 지하 경제에서 엄청난 달러를 주고 돈 있는 사람들을 사는데 파퓰리즘 정책이 계속될수록 돈 없는 도시 빈민 노동자랑 시골 농민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 체중이 평균 10kg가 빠져버려요. 국민거를 평균 체중이? 대박.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 대책을 만들어라 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또 뭐예요? 우픈 대책입니다. 뭔데요? 뭔데? 토끼 키우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요? 북한이다. 그러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논리를 폈냐면은 집집마다 토끼를 키우십시오. 토끼가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라고요? 그래서 번식이 쫙쫙쫙쫙 키워가지고 토끼 고기 많이 혼자, 먹었어요, 증손자 그래서. 번식이 되니까 번식을 해서 잡아먹어라.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서는 토끼가 애완동물이었거든요. 막상 키웠는데도
선뜻 먹기가 그런 거야. 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집집마다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나중에 먹으면 돼. 그 누가 먹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죠. 이렇게 점점점 민심은 나빠지고 국민들은 정말 살이 빠지고 굶어 죽는 상황에서 마두로의 인기는 당연히 우악 폭락을 했겠죠. 내려왔어요 지금. 자 여기서 마두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2018년도의 대선이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대선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두로가 정말 엽기적인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일으켰어요. 마두로를 인정 못하겠다라고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서 마두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군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죠. 네. 군부 너희들 마두로 나의 정권을 좀 유지시켜달라. 군부에서 넌 뭐 해줄래? 너희들이 그러면은 마약 카르텔과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눈 감아 주겠다라는 아이고. 하지 말아야 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마두로를 지금 체포한 게 무슨 뭐 베네수엘라의 석유 때문이다, 다른 뭐 자원 때문이다라는 여러 가지가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마약의 배후에 마두로가 있었던 것은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 명분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일단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틀어진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미국이 어찌됐거나 정유회사에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차베스가 다 국유하면서 쫓아낸 거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억울한 거죠. 정당하게 판 것도 아니라 거의 강탈을 해간 거잖아요. 차베스가. 그래서 너희들이 뺏어간 미국 정유회사와 미국 재산을 우리가 다시 되찾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죠. 베네수엘라의 지리적 위치가 미국의 뒷마당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뒷마당이 아니라 석유가 묻어져 있는 뒷마당이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 입장에선 미국의 어떤 정유회사들이 들어가서 그 석유를 다 개발해 줬는데 갑자기 이 포퓰리즘 정치인이 나타나더니 다 내쫓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국 기업의 기술적 자산이 아직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제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가 아닐까라고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는 확인된 것만 3천억 배럴이 넘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예요. 사우디보다 많다는 얘기. 사우디보다 많죠. 잠재적 석유 매장량도 기대치가 1등이 베네수엘라예요. 와, 놀라요. 그리고 지금 막 뜨고 있는 그 국제 기사를 보면 히토류 매장량도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많다. 히토류까지. 보세요. 지금 히토류의 국제 유통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중국이 쥐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안 그래도 배알 아픈데 베네수엘라 히토류도 있고 석유도 있어. 그러면 차지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래도 남의 건데.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원래 가져와야 했을 석유를 되찾았다. We're going to take back the oil that, frankly, we should have taken back a long time ago. 이 정치적 레토리를 보세요.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많아서 이제 우리 영향력이다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 기업들이 가져와야 했을 우리 몫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정당성을 석유에 두었다라는 거죠.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쳤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에 대한 어떤 운용권이나 어떤 권리를 미국 정부에게 넘기면 그 판매 수익금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도 밝혔어요.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무기한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런 발언까지 뭐 거침없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원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잖아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 주유소에 가면 기름이 없어요. 왜요? 땅에 묻히면 뭐합니까? 이거 정리해가지고 나와야 이걸 되는데. 주유소에 실어 날라대는 그 기술이 없는 거죠 지금요. 뭐 했어 그러면 그런 기술도 안 배우고. 자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3천억 배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2024년 총 석유 소비량이 9.6억 배럴이었거든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313년 동안 쓸 수 있는 300년이요? 300년 넘게. 그런데 대부분 다 어느 나라가 현재 갖고 가고 있냐? 중국, 차이나가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요. 싸게 가져가. 싸게 가져가. 방식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교묘한데 일단은 베네수엘라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줍니다. 돈 필요하지? 중국 돈 써. 그 대신에 갚을 때
돈으로 갚지 말고 원유로 갚아. 야. 싸게.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지금 그 베네수엘라의 저 석유 원래 우리 거였는데 저걸 헐값에 지금 중국으로 넘기고 있다고 이거 못 본다. 그래서 원래 소유주인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작전한 거죠. 게다가 또 최근에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중국, 러시아, 쿠바, 그 이란과 같은 그런 반미국가 출신의 정보원들 그리고 첩보 요원들을 100% 다 추방시킬 때 대한 거를 베네수엘라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베네수엘라를 진짜 그야말로 미국의 그 손바닥 안에 놓았다는 그런 트랩에 속심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무슨 석유뿐 아니라 이제 자기 중남미에서 자기 1대1로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유한 뒷동산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 이 소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다 차단시키고 이걸 내몰아야 되거든요. 이런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